예, 박정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달용 변호사입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특집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죠.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해서 박정희 TV에서 또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한국 스포츠의 레전드 두 분을 모셔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요. 이 두 분이 흔쾌히 또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복싱 챔피언 사전 5기 신화의 주인공이죠. 우리 홍수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 1977년인가요? 11월 달에 파나마에서 열렸던 WBA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 결정전. 초대 결정전. 예, 거기서 카라스키아를 네 번 다운 당하셨죠. 당하고 다음 회전에 이겼죠. 예, 그래서 3라운드에 KO승을 거둬서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스포츠에 있어서의 복싱에 있어서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5기 또 신화를 만들어내셨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조민국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1986년 멕시코 월드컵하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국가대표로 출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88년도 올림픽 때 또 축구 국가대표 감독하셨고, 뭐 프로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조민국 감독님 다 잘 아실 텐데요. 1986년도부터 92년까지 지금의 FC 서울의 전신이죠. 그 럭키 금성 축구단에서 수비수하고 그다음에 또 미들필더로도 예, 또 아주 다재다능하게 만능 플레이어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어렵게 모셨고요. 또 제 옆에 우리 그 한민호 전 문체부 체육국장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어떻게 근황이? 요새 뭐 이 중국 공산당 정체를 밝히고 또 이 간첩들 이 몰아내기 위한 그 운동 그 두 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CCP 아웃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권. 예, 오늘도 광화문에서 광화문에 가시면은 파이낸스 빌딩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 최고 이 사무실이 비싼 빌딩인데 그 6층에 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 인민망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민망이 거기 그 빌딩에 입주해 있어요. 거기 이제 주옥파라는 여자가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제 거기 대표입니다. 그 인민망 대표인데 이 여자가 그야말로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특히 이제 강원도의 이 전 최문순 지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홍천 춘천 일대에 이게 무지하게 큰 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근데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못했죠. 그래서 오늘 했던 행사는 그 파이낸스 빌딩 앞에 가서 그리고 주옥파가 이제 간첩이다라고 이제 우리 그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주옥파가 그 로펌 통해 가지고 민형사소송을 걸은 거예요. 이제 손해배상 1억 원 플러스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그 형사 이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주옥파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오늘 이 파이낸스 빌딩 앞에 가지고 인민망 추방하고 주옥파 내쫓아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왔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여러분 아마 2002 한일 월드컵의 그 영광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일 월드컵 4강과 관련해서 한번 당시 감독이죠. 히든크 감독의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이끌으셨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하고 한번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8강전이죠. 광주에서 열렸던 8강전 한국과 스페인의 경기 마지막 이제 승부차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
예, 2002년 예, 한해 월드컵 때 이 일본말이 나와요. 예, 이게 참고적으로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저작권 문제로 해서 네. 이게 국내 방송사 영상을 쓰기가 또 어려워서 아. 저작권 문제가 없는 부득이하게 음. 일본 측의 영상을 쓰도록 네. 예, 사용했다. 이 점을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정도까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낚아라 그랬는데. 항산화. 아이고, 전 이게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 당시에 라디오 중계를 했었는데 예.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참 운이 좋은 그런 선추였었죠, 이게. 한국 선수들이 페널티를 잘 찼습니다 그때. 네. 어렸을 때부터 승부차기 시합을 많이 하니까 예, 예. 토너먼트 시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대학까지는 승부차기 연습을 많이 했고 뭐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잊을 수 없는 해죠. 2002년. 지금 이제 바로 이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저희 한국으로서는 예, 호아킨. 예, 맞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페널티킥 파울이죠. 파울이죠. 이훈재 선수가 먼저 먼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으니까. 예. 그게 홈 어드밴티지죠, 뭐. 아니 그때 상황은 저게 가능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가요? 플레이였고요. 지금 지금은 룰에서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라인을 벗어나면은 다시 차게 되죠. 이제 그 이야.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키커. 홍명보 선수. 예. 네, 홍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참 부담스러운 오봉 그렇죠. 시타죠. 예. 이야, 굉장히 침착하게 찼어요. 아, 예. 완전히 속였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5대3으로 승부차기에서 이겨서 4강 진출이라고 하는 정말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죠. 이룰 수 없는 네. 아마 앞으로도 이루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우리 조 감독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앞으로 4강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 한국에서 하지 않는다면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개최하면 가능할까요? 또 뭐 있겠죠. 네. 우리의 또 이 다 온 국민이 합쳐서 또 원래 축구를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예, 그 국기죠, 뭐 국기. 2000년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할 때는 거의 전폭적으로 1년 동안 거의 합숙 생활하고 그렇죠. 예. 프로축구 팀 관계자들이 많이 또 양보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합숙 훈련을 많이 한 그런 해였었죠. 근데 사실 지금 같아서는 착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 한국 대표팀 경기 결과를 한번 간단히 제가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지금 쭉 우리 그때 이제 D조죠, D조. 네, 네. 한국하고 미국, 포르투갈, 폴란드가 이제 D조로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2승 1무로 조 1위로 8강에 올라가죠. 그래서 16강에 올라가죠. 네. 그래서 16강에서 이제 대전에서 16강이 열렸는데요. 이제 이탈리아하고 맞서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대 0으로 뒤지다가 후반전 종료 직전에 우리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네. 넣고요.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정환 선수의 황금골. 헤딩골, 네. 예, 역전골을 터뜨려서 이제 8강에 진출하고요. 그래서 8강이 바로 여러분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정말 대혈투 끝에 우리 한국이 이겨서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바로 이제 그 독일을 맞이해서 서울 올림픽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펼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직접 그 경기를 이 경기가 열리는 날이 제가 사법 시험 2차 시험 첫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 경기를 보고 올라가면서 야, 나 이 경기 다 봤는데 이거 사법시험 떨어지겠구나 1차. 그 이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네. 그런데 아깝게도 그 독일의 발락 네, 선수에게 네. 골을 허용을 해서 1대 0으로 안타깝게 졌고, 그래서 이제 3, 4위전에서 우리 그 친구 국가죠. 터키를 맞이해서 터키. 정말 또 골을 주고 만든 네. 그런 혈투 끝에 2대 3으로 아깝게 져서 이제 4위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4위 뭐 이건 정말 대단한 성적이죠. 한편에서는 뭐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적이라기보다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룰 수 없는데 어떻게 뭐 이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기적이라기보다는 신화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 사광이 정말 우리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하나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느냐 하면,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강 기념 우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가 발행을 할 정도로. 그래서 보시면 히딩크 감독에서부터 모든 선수들 그 초상이 들어가 있는 저렇게 우표를 또 발표까지 발행까지 했습니다. 정말 뭐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닐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홍수환 회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히딩크 감독이었지 네.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같은 복싱 선수 출신으로서, 체육인으로서 어떤 그런 감독의 역할이라든가 비중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히딩크 감독과 기존에 한국인 감독하고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어떤 점이 달랐다고 혹시 보시는지? 그때는 그 히딩크 그분의 그 고집이 이겼다고 봐요, 저는. 고집. 그리고 그때 히딩크 감독의 그 고집이 한국 국민들이 이해를 해줬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시합 전에 준비 시합 예선전을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한테도 5대 0으로 지고. 그래서 오대영 감독이라는 그런 오명까지도 썼죠. 그랬어도 그 사람은 뭐 권투로 이야기하면 스파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합을 위주하는, 그러니까 시합에 이겨야만 된다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합에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스파링엔 좀 맞아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게 과연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뭐 조금 좌절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어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달리도록 하는 그 리더십.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타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젖지 않고 자기의 기백대로 그냥 밀고 나갔다는 그 리더십이 참 좋다고 봐요, 저는. 제가 조민국 감독님한테는 이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일 월드컵 4강은 기적이 아니라 신화다.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다. 거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조 감독님이 보시는 4강 신화의 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월드컵 개막전 부산에서 폴란드 전까지는 한국인의 힘을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근데 사실 제 생각에 한국의 힘이 뭔가 굉장히 좀 난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힘이 도대체 뭐가 있나, 그런 걸 좀 답이 좀 안 나왔을 부분이었었는데, 폴란드전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한국인의 힘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도 저도 직감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 홈 경기를 부산에서. 그래서 2대 0으로 깔끔하게 유상철 선수, 황선홍 선수가 골 넣어서 이겼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빨간 물결에 온
운동장 그 물결 자체가 시뻘거니까 아 이게 한국의 힘이 이게 있구나 그래서 사실 그땐 처음 느껴본 게 그게 결과에 나타난 거죠. 그 아마 감독님이 또 직접 선수로도 이제 예, 뛰셨으니까 이제 딱 경기장에 들어설 때 선수 시절 때도 경기장에 딱 들어서면 뭔가 그 경기장 내에 뭔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많이 그렇죠? 차지하죠. 그 분위기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아 오늘 경기는 잘 풀리겠구나 이기겠구나 아니면 저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때. 그때 그 해설가로서 네, 근데 라디오를 중계를 하면서도 예. 굉장히 흥분했었고 또 크루이징도 좀 후배들이 또 월드컵 첫 승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울먹이면서도 그 크루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인생의 최고의 그런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그 경기만 라디오 중계로 저거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 중계 하나로 이제 월드컵 피파에 내는 그런 그 중계료가 많다고 얘기를 들어갖고 그 듣는 애청자들이 난리를 쳐갖고 3, 4회 전까지 다 중계를 해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었죠. 아 그러니까 예. 직접 이제 한국 경기를 다 경기를 중계하면서 다, 보고 예.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보시기에 한국 선수가 다른 대회보다 예. 뭔가 좀 눈빛이라든가 그런 표정에서 다른 어떤 그런 결의가 혹시 느끼시잖아요. 사실 뭐 온 국민들이 알다시피 동감하는 부분이 이 체력적인 면이 예. 뭐 독일전 마지막 경기만 좀 빼놓고 폴란드전, 미국전,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태리, 그다음에 스페인전에 보면 체력이 그 팀들보다 많이 앞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4강이 들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신력도 예.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머리 다친 뭐 황선홍서부터 그렇죠. 김태형 뭐 여러 선수들이 그 피가 흘리면서도 사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피를 보면은 좀 흥분하는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많은 동기유발이 된 것 같아요. 홍성 감독이 선수 시절 때도 그런 어떤 특히 복싱은 이 기싸움 처음에 이제 상대편 네. 선수와 딱 맞다들였을 때 또 그런 기싸움도 좀 중요하지 않나요? 연습 많이 한 눈이 이기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이제 눈을 서로들 쳐다봐도 이제 꺾이게 돼 있고 또 눈싸움 하면서 눈 꺾인 사람 이긴 거 못 보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라스키아 선수 네,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항상 콘투시합을 할 때는 그 선수하고 눈 맞춤을 안 합니다. 아 그래죠. 예. 절대 안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시합하기 전에 이제 레프리가 이야기하고 그때 갑자기 쳐다보죠. 대부분 성공적이었어요. 그게. 그렇습니까? 아,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상시에 눈 맞춤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저 온순하게 있다가 오히려 아유 시합 해도 질 걸 뭐 하는 이런 눈을 보여줘라. 눈 맞춤을 하지 말고. 근데 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쳐다볼 것 같으면 저 딴 데 보고 이런 식이 있죠. 예. 그래서 상대방을 그렇게 좀 노곤노곤하게 마음을 안정을 준 다음에 갑자기 들이대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분한테는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뭐 홍성환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히딩크 감독이 있었기에 어쩌면 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 혹자 뭐 일부이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한민호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건데 뭐 히딩크 감독이 없었어도 뭐 4강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그거 뭐 이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참 부질없는 짓인데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그 조직을 얼마나 그야말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는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조직이라도 누가 그 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결과적으로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4강 신화를 일궈냈다는 건 그 양반 리더십이 정말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우리 홍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히딩크 감독의 그 고집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고집을 이제 한국인들이 이해를 해주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별명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대0 감독이었잖아요. 네. 5대0으로 져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우리 분위기는 우리 날샜다. 날샜다 이거 이 5대0 감독 이거 뭐 이런 자를 내려다가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나왔죠. 그래서 축구협회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 또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이제 그 회의, 야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히딩크 감독을 끝까지 믿어줬는지 요 얘기는 진짜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어요? 혹시 그거는 우리 조 감독님. 네, 제가 뭐 그때도 같은 지도자에서 뭐 이천수라든가 네. 차두리를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가 사실은 히딩크 감독님 사실은 8강전 네. 이태리전 16강전을 보고 사실 제가 좀 창피했죠. 저 같으면 안정환 선수를 뺐거든요. 제가 감독 입장에서. 왜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기 때문에 게임 그렇죠. 도중에. 예. 근데 분명히 저도 해설을 하면서 안정환 선수를 빼야 되지 않겠냐. 부담이 많이 가서 센터 스트라이커인데. 근데 사실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 결승골을 넣은 걸 보고 그 기다림, 믿음을 갖고 그 선수를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창피했었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스트라이커는 제가 감독을 하면서 웬만해서 다치기 전에는 빼질 않았습니다. 예. 계속 믿어주고 그 사람 선수가 손들기 전까지는 그 한 골 승부에는 잘 안 뺐죠. 굉장히 그 경기를 보면서 충격적이면서도 배울 점이 많았었죠. 예,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하나의 어떤 그런 요소, 리더십을 그때 그 시합 결과 이태리도 이기고 포르투갈도 이기고 이랬을 때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 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 그때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때는 사실 정치를 너무 못했으니까 히딩크 보고 대통령 하라 그랬겠죠. 그때 대통령이 DJ였죠. 그렇죠. 그러면 2000년 나중에 결승전 할 때 일본 가지 않았어요 그 양반? 일본 갔죠. 일본 갔죠.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서 전투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 갔다. 서해 전투 할 때는 아마 여기 터키하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니 그 양반 일본 가 있을 때 서해에서 교전하지 않았어요? 네.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한일전 결승전에 갔죠. 결승전에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해 해전은 3, 4위전. 터키하고 우리하고 할 때죠. 그때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사진에 이 히딩크 감독의 이 세레모니, 오프컷 세레모니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아마 이 사진이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 이제 샴페인입니까? 그런 이제 부은 모습인데 저는 어차피 이제 박정희 TV니까 박정희 리더십과 히딩크 리더십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사실 한강의 기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한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 전에, 그러니까 이 건설할 때도 야당과 일부 국민들이 반대를 했었죠. 이게 반대 많이 했죠. 그렇죠. 뭐 정치인들은 아예 그냥 거기에 둘러 누워서 누웠잖아요. 김대중, 김영삼 이름을 거명을 하세요. 이름 대세요? 지도자들은 했는데 근데 바로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어떤 반대를 다 뿌리치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붙였고 그런 면에서는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하고도 또 소통하는 유사한 것이 보이고 또 하나는 확실한 목표를 제시를 했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온 자원을 국가 자원을 투입을 했다.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중화공업을 네.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거기에 또 자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의 그것이 어떤 국민의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지지 그거 없이는 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새마을 운동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정신, 국민의 근로 의식을 깨우고 그런 또 협동 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또 새마을 운동을 펼쳤고 그러니까 온 국민을 하나의 목표로 모으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서 아까 말씀하신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그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는데 혹시 홍상 회장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노래를 참 잘 지셔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한 잘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 홍수환이가 자꾸 잘 살아보자는 걸 복싱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챔피언이 돼서 돈 벌어보자는 건데 밤낮 자기만 한 거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깨워서 뛰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찌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날 잠을 깨운 사람이 김준호라는 사람인데 그 김준호가 독자자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절대 어떻게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고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도 한번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다른 나라는 잘 살았으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따지고 보면 대원군 때부터 박해 정세를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난 솔직히 이거 어디 가서 매맞을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한일 합병이 돼갖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만주국에서 일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독일을 갔어서도 도로를 알았다 이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도로가 돼. 아니 곤투 샤발려면 링이 제대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의 그 잘 살아보세 그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 국민들은 따라주었습니다. 네. 왜? 독일 간호원, 독일 광부들 그것을 영상으로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 국민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계단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조민구 감독님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또 저는 뭐 축구인 함상으로서 뭐 정치적인 건 조금 좀 문외하지만은 그래도 목표가 똑같지 않았었나. 그렇죠.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고 하나는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대한 본선 진출이었었고 16강. 근데 그게 넘어서 가다 보니까 4강까지 갔는데 근데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그런 시련과 여러 그런 질책도 많았었고 힘든 경우였는데 꿋꿋하게 갔다는 면에서 히딩크 감독이랑 박정희 대통령이랑 일명상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민호 부장님은 어떻게? 예,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박스컵 대회가 71년 5월 1일 날 그렇죠. 이제 1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2년 전에 69년 10월 달에 삼선 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삼선 개헌이 얼마나 이 사실은 살벌한 거였냐면은 김종필을 비롯해서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해내는 과정은 사실은 정말 억지스럽고 무리하게 이걸 해냈는데 이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과정을 지켜보셨고 5.16 군사혁명을 직접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선 개헌이 얼마나 목숨을 거는 것인지를 본인이 잘 알고 한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무리하게 했습니다. 보면 지금 욕이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전체를 모르고 삼선 개헌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욕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아주 정말 살벌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삼선 개헌을 해내시고 71년 5월 1일 날 이제 이 박스컵 대회를 하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을 하면서 목숨을 거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무리한 짓을 그런 목숨을 걸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분명한 그 목표, 그렇죠. 그 목표가 사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그럼요. 예, 뭐 말씀 그런 그대로 목표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예, 사신 예, 분이죠. 예. 그래서 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거는 예. 그냥 한 말씀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끈 그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정말 6.25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 한국을 지금의 세계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한 그 기본 토대를 만드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끝으로 우리가 그 히딩크 감독을 얘기할 때 꼭 언급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축구계를 잘 모릅니다만 파벌이 좀 있다면서요. 그 히딩크 감독은 그 파벌에 얽매이지 않고 그야말로 실력 위주로 인재를 폭넓게 네. 발탁을 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 기사를 히딩크 감독 관련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국정 운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넓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재들을 이렇게 이 발탁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부는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